데이터 링크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뒤에 있는 네트워크층이랑 전송층 내용이 더 많은데 여기도 내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기면서 봐야 될 거 위주로 좀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데이터 링크층 여기서는 이 자세히 보면은 얘가 네트워크층의 아래층이죠. 근데 얘가 다음 노드로 갈 때의 통신만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전송에 있어서 우리가 IP 주소를 통해서 이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까지 보냈는데 얘는 한 번에 거기까지 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링크층 같은 경우에는 얘에서 얘로 가는 다음 라우터까지의 그 노드, 그러니까 노드 대 노드까지만의 전송을 책임지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위에 네트워크층까지 올라오지 못하니까 얘가 다음 노드까지로 전송을 할 수가 없게 되겠죠. 네. 그래서 얘는 노드 대 노드 통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처럼 여기도 나와 있죠. 노드 대 노드 통신이다. 그래서 경로의 다음 노드까지 데이터그램을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물리층의 위층이기 때문에 우리 저번에는 물리층을 했잖아요. 물리층의 위층이어서 프레임화 시켜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송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이 그림을 좀 보면은 이 그림에서는 앨리스가 밥한테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프레임을 만들었을 때 이 프레임의 구성은 어떻게 될 건가? 이 프레임은 얘가 지금 전송을 할 때 위에 층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전송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층,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링크층, 그 다음에 이제 물리층으로 가게 되는데 이럴 때 네트워크층에서는 내려와요. 그냥 뭐가 내려올까요? 목적지, 출발지의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가 이 프레임의 캡슐화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먼저 이제 응용층이 있다. 전송층이 있다. 그리고 전송층이 있다. 그리고 데이터 링크층, 아니, 네트워크층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얘가 앞에 캡슐화가 돼요. 앞에 뭐를 붙여서 캡슐화를 하죠? 헤더, 네트워크 헤더인 8비트를 붙여서 네, 얘가 캡슐화가 되고요. 여기서는 데이터 링크층이 이것을 또 헤더랑 합쳐서 네, 얘가 여기 요만큼이죠. 합쳐서 또 하나의 프레임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데이터 링크층의 헤더에는 데이터 링크, 노드와 노드 간의 전송을 위한 물리 주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네트워크층에 대한 정보는 뭐가 들어있었죠? 앞부분에? 이 앞부분에는 IP 주소, 네트워크층의 IP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예를 좀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겠죠? 여기는 목적지, 네네네. 그 물리 주소의 목적지, 발신지. 근데 여기 네트워크층의 IP 주소는 두 개가 반대예요. 얘는 발신지 IP가 들어가게 되고 얘는 목적지 IP가 들어가게 되겠죠. 얘는 이제 데이터 링크층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의 맥 주소, 물리 주소, 발신지의 맥 주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IP 주소는 알아요. 근데 맥 주소를 몰라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뭐를 통해 알아낼 수 있을까요? ARP를 사용해서 ARP를 전송해서 나 IP 주소는 아는데 목적지 주소는 모르겠어 해가지고 다음 라우터들한테 포워딩을 해가지고 이제 나 알아 해서 이제 받아내는 거죠. 그것도 ARP에 대해서 이따가 또 볼게요. 근데 여기서 또 보면은 얘가 지금 구성이 그러면 얘는 L이라는 거는 여기 물리 주소를 나타내고 여기 N은 네트워크 주소를 나타내는데요. 이 L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노드와 노드 여기서 여기까지의 전송만을 책임지기 때문에 이 목적지는 지금 현재 목적지는 물리 주소가 여기 L2가 되겠죠. 그래서
목적지 물리 주소는 L2고 발신지 물리 주소는 L1이고 출발지의 네트워크 주소는 N1이죠. 그럼 도착지의 네트워크 주소는 N8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프레임을 구성해서 보낼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받으면은 이제 바꿔주겠죠. 우리 그러면 그걸 알 수 있죠. 우리 네트워크 주소는 LS랑 밥 사이 네트워크 주소는 바뀌지가 않죠. 근데 우리 노드 대 노드 통신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지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다음 목적지가 여기가 되니까 뭐가 바뀔까요? 물리 주소의 주소가 바뀌겠죠. 그래서 물리 주소는 L4 그리고 목적지는 L5 이렇게 두 개가 바뀌고 우리는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네트워크 주소는 바뀌지가 않는다. 근데 물리 주소는 계속 바뀐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유니캐스트 주소와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여기선 개념만 확인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면 먼저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1대1 통신이에요. 노드와 노드의 1대1 통신이고 멀티캐스트는 그냥 전체 1대 다에게 전송을 하는 겁니다. 다 여러 개의 전송을 하는 거고 이 브로드캐스트는 1대 전체예요. 얘는 전체가 아니고 다고 얘는 전체에 다 보내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물리 주소에도 이렇게 FFFFF로 되면은 이 6개 이렇게 되면은 얘는 브로드캐스트구나 알 수 있고요. 유니캐스트랑 그러면 멀티캐스트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랬을 때 예시가 네, 여기 2개 이거는 여기 2개를 보고 알 수 있대요. 여기 두 번째 거 있죠? 여기 이걸 보면은 얘는 3이기 때문에 0011이잖아요. 근데 얘는 0010이에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를 1로 끝나면 유니캐스트, 0으로 끝나면 멀티캐스트인 것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뒤에도 나오는 네. 뒤에도 또 요거 표시해 놓고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얘가 이제 ARP 주소 변환 프로토콜 ARP가 나오게 되겠네요. 지금은 ARP는 언제 쓴다고 했죠? 내가 IP 주소는 알지만 물리 주소를 모를 때 사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ARP 리퀘스트를 보내요. 그럴 때는 내가 지금 다음으로 보낼 물리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 좀 알려줘 해가지고 얘가 리퀘스트를 보내면 이거는 지금 어디로 보내야 될지 모르고 아는 사람 아무나 알려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전송을 할까요? 브로드캐스트 전송을 해서 모두가 받도록 하는 거겠죠.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가지고 그 주소를 알고 있는 애는 얘뿐이에요, 사실. 그래서 얘가 그걸 받아가지고 나머지 애들은 그걸 폐기를 해버리고 이건 안 해 해서 얘가 이제 답장을 보낼 때는 유니캐스트 방법을 사용을 하겠죠. 그럼 ARP 전송이 어떤 식으로 되는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보낼 때는 요 프레임 속에서 이 데이터를 보내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L1이 뭐예요? L1은 이 보내는 곳에 물리주소, 보내는 곳에 물리주소가 되겠죠? 근데 발신지의 물리주소예요. 발신지. 그러면 N1은 뭐예요? 발신지의 IP 주소겠죠? 그 다음에 all 0 이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예요? 목적지 물리 주소죠. N2는 뭐예요? 목적지의 IP 주소예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가 뭘로 보낸다고 했어요? 브로드캐스트를 한다 했어요. 근데 브로드캐스트를 하고 사실 다른 애들은 해당되지 않는 애들은 그걸 다 폐기를 처리하고 이제 답장을 보내는 애는 해당되는 애인데 그 리플라이를 보낼 때는 뭘로 보낸다 했어요?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보내겠죠. 그러면 이 답장을 하는 애는 나 목적지 나 지금 물리주소 알아 라고 해서 물리주소인 L1을 포함시켜서 보내겠죠. 네, 목적지 물리주소를 보내겠죠.
근데 L2를 알게 되는 거 아닌가? L2 발신지의 물리. 얘가 지금 네네 맞네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순간 요게 조금 헷갈렸는데 얘가 발신지 IP랑 목적지 IP는 똑같은데 결국에는 L2를 내가 몰라가지고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채워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때 우리가 여기가 이 B의 입장에서는 발신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보내게 되죠. L2를 채워서 보내면 여기 입장을 받는 입장인 A에서는 지금 내가 다음 물리 주소는 얘구나 라는 것을 이제 요걸 보고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될 거는 여기 리퀘스트를 할 때는 리퀘스트 1번이고요. 여기가 1번이고요. 응답을 할 때는 여기가 이제 2번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뭐 나머지 ARP 구조는 뭐 하드웨어 타입과 프로토콜 타입, 그리고 길이와 하드웨어 길이, 프로토콜 길이에서 여기는 하드웨어와 프로토콜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소스, 그리고 이거는 멀티캐스트 프레임이라는 것, 그리고 얘는 소스 B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얘는 A에게 A의 목적지로 A로 하죠. 얘는 멀티캐스트니까 전체다 보내는 거죠. 뭐 사실 브로드는 아니니까 하지만 이제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애들한테 보내겠죠. 그리고 그래서 ARP를 보낼 때는 요 패킷 흐름을 이런 거를 사용을 하는데요. 얘가 그림이 좀 여러 개가 나와 있는데 이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보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앨리스가 보냅니다. 앨리스가 처음에 보낼 때는 이렇게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과정이 있잖아요. 얘를 거쳐서 보내기 때문에 이 앨리스가 처음에 R1인 라우터에 보낼 때 얘가 지금 R1의 물리 주소를 몰라요.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층에서 얘가 앨리스가 R1까지의 가는 물리 주소를 좀 알려줘 해가지고 얘가 보내서 물리 주소를 인 L1을 받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그램 여기 데이터 링크층에 내려와서 이제 R1으로 캡슐을 한 다음에 여기를 채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R1으로 이제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R1에서 이제 받겠죠? R1에서는 어디로 보내야 돼요? R2로 보내야 되는데 역시 그걸 모를 수 있어요. 그 ARP 해서 물리주소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서 이거는 물리주소가 L3야 라는 것을 여기서 받아오죠. 받아와서 이제 또 캡슐화를 해가지고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여기서 보낸 거겠죠? 보낸 거. 네. 얘가 이제 네트워크 층에 통해서 내려와가지고 R2로 보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물리 주소를 몰랐다 하면 ARP를 통해서 받아와서 얘가 캡슐화를 통해서 R2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R2에서 받으면 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보내야 돼요? 밥한테까지 보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이 이제 밥한테 보내는 거고, R2에서도 밥까지 물리 주소를 모른다 하면은 이 ARP라는 걸 사용해서 물리 주소를 받아요. 그 다음에 얘가 데이터 링크층을 통해 이 밥한테 마지막으로 보내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밥한테 들어오고 있는 그 그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9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오류 검출과 오류 정정에서는 이제 CRC라는 거를 보는데 여기서는 이제 오류 검사를 해요. 근데 뭐 여기서는 하나만 틀렸으니까 단일 비트고 뭐 오류의 폭주다 여러 개가 오류가 나가지고 폭주다 하는데 사실 이제 검출하는 거는 오류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면 되니까 확인이 쉬운데 정정은 정확하게 몇 비트가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하니까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지금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여기 오류 검출을 하는 부분인데요. 얘가 지금 데이터 워드와 코드 워드가 있는데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게 지금 봤을 때 이 제어 워드가 2비트예요. 그리고 코드 워드가 3비트예요. 그랬을 때 얘가 송신자가 데이터 워드를 011로 코딩을 해서 수신자에게 보내는데 이게 어디서 오류가 났냐 확인할 방법이 도착했을 때 받는 것이 요 제어 워드의 안에 있으면 얘는 오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11을 보냈는데 011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얘는 유효 코드이다 확인해서 데이터 워드인 01을 추출을 하는데 만약에 얘가 손상이 됐어요. 한 비트가 손상돼서 하나 이렇게 112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비트 확인했을 때 왼쪽 비트가 지금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안에 없는 애구나 해서 유효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폐기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또 000이 왔어요. 근데 000은 그 2비트가 차이가 나버리잖아요. 얘가 지금 111에서 000은 2비트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얘가 2비트 이상이 손상이 됐다 하면은 오류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해밍거리는 같은 크기의 워드 사이의 해밍거리가 서로 차이가 나는 비트들의 개수예요. 그래서 요런 문제를 봤을 때 얘는 이거 두 개의 해밍거리를 구해라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구할 거면 XOR을 통해서 서로 차이나는 비트가 몇 비트인지 찾아내서 해밍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000, 011은 이제 1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얘는 2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얘는 두 개 XOR을 하면은 01, 011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3개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해밍거리는 3이에요. 이걸 알 수 있고 이 해밍거리는 모든 가능한 코드워드 쌍들의 가장 작은 해밍거리를 이제 최소 해밍거리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여기 S가 최소 해밍거리예요. 근데 S인 최소 해밍거리 더하기 1이 우리 실제 해밍거리이기 때문에 빼기 1을 해주면 되죠. 그래서 최소 해밍거리는 2고 여기서는 최소 해밍거리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페리티 검사를 하는데요. 페리티 검사도 이제 오류 검출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여기서도 짝수 페리티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제어 워드가 지금 원래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이제 제어 워드인데 뒤에 한 비트 여기 한 비트 전에 요 한 비트는 페리티 비트예요. 그래서 지금 데이터 워드가 4비트면요. 4비트의 제어 워드를 사용하고 여기 이거를 이제 페리티 비트 생성기를 통해서 4비트를 해서 만약에 이게 데이터 워드에 1의 개수가 홀수이다 그러면은 1을 붙여서 제어 워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0001이다 그러면 홀수잖아요. 그래서 1을 더 붙여줘가지고 총 짝수계의 1이 있는 코드워드를 만들어서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제 잘 전송이 되었는지 이제 복호화를 해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워드인 5비트를 받으면 이거를 다시 다 같이 넣어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나온 결과인 이제 신드롬이 0이면 오류가 없구나, 1이면 뭔가 오류가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예시를 볼까요? 예시 여기 이런 예시가 있는데 신드롬은 그러면 이따가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순환 중복 검사라는 거를 하는데 얘가 지금 데이터 워드와 코드 워드가 똑같이 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를 뒤에 FCS라고 하는 것을 뒤에 붙여주게 되는데요. FCS의 개념이 또 보니까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FCS를 제어 워드에서 한 비트를 빼준 거를 뒤에 붙여줘요. 그러니까 데이터 워드에서 지금 4비트니까 한 비트를 뺀 3비트의 0을 뒤에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어 워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얘 코드워드를 전송을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서 신드롬이 0이면 오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검사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호기에서 복호를 할 때 여기 뒤에 3비트 붙은 거 보이죠? 그랬을 때 얘는 지금 그러면 제어워드를 만들어주는 상황인데 네, 제어워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데이터 워드가 1001인데 뒤에 그 나누는 수가 4비트니까
1을 뺀 3비트의 0을 붙여줘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뒤에 붙은 리메인더를 그 데이터 워드에 붙여가지고 제어 워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어 워드를 만들고 여기에서 다시 도착했을 때 1001, 아까 그 1011, 1011로 나누었을 때 이게 이제 복호화하는 과정이죠.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나왔다. 이러면은 얘는 오류 없이 얘가 전송이 되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서 다시 1001 얘를 이제 전송을 해주는 거죠. 얘를 뒤에 있는 얘를 떼고. 네, 그리고 뭐 다항식도 표현할 수가 있는데 다항식 나눗셈은 처음에 봤을 때 그냥 1001이었는데 왜 얘가 제곱이 이게 x의 6승이 되었지? 이게 x1, x2, x3, x0 이렇게 될 거면 여기가 3승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데 우리가 아까 그 뒤에 FCS 요거 3개를 붙여줬잖아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3배를 해야 되죠. 그래서 6승이 되고 여기는 3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다른 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CRC 생성 다항식 이거 생성 다항식이 주어졌을 때는 그걸 보고 보통 이거 형태로 주어지면은 얘가 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면은 우리가 이진수로 바꿔줄 때 얘가 1이고 얘도 1이고 그 다음에 x제곱 순서인데 x제곱이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0, 그 다음에 x세제곱 1. 그래서 1011 형태를 만들어준 다음에 보통 이제 나눗셈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뭐 다항식 형태로 했을 때는 이게 똑같이 그냥 이진수로 안 했었을 뿐이지 우리가 보통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니까 네, 다항식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드웨어 구현이 있어요. 하드웨어에 나눗셈의 하드웨어를 또 구성을 그림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이렇게 들어갈 때 여기가 끊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연결이 되어 있고 끊겨 있다. 그럼 끊겨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0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CRC를 보면은 얘가 이제 들어가는 수예요.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나누어지는 수를 말을 하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나누는 수는 뭐예요? 1011이죠. 그러면은 1011이기 때문에 얘는 1011이죠. 그래서 얘가 연결이 끊어져 있고 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가 들어왔을 때 이것과 연산을 하죠. 그랬을 때 처음 들어가는 거는 이제 0인데 얘가 연산을 해서 나오는 첫 번째 결과가 이 타임의 4에서 나오게 되고 이 결과가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1, 0, 1, 1과 나눗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다 0으로만 나누시다가 이제 1 결과가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얘가 여기랑 같은 거예요. 1이 들어가고 그래서 얘가 나눠진다. 그러면 얘는 뭐 앞에서 하나씩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1, 0 여기로 결과가 들어가고 그리고 1과 0이 또 XOR을 해서 1잖아요. 그럼 얘가 나오고 얘는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0이에요. 그럼 1과 0의 XOR 해서 여기 다 오고 이제 첫 번째 결과가 다시 들어가서 또 들어가는 1과 연산을 해서 또 이렇게 쭉쭉 연산을 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면은 여기가 이제 101은 요 결과, 몫을 말을 하는 거고 이 나머지 리메인더는 여기서 나오게 되겠죠. 네, 이렇고 그다음에 끊겨 있는 거를 잘 확인을 하면 됩니다. 이게 여기가 연결 1, 0은 끊겨 있고 1, 1. 그럼 만약에 뭐 1, 1, 0, 0이면은 연결이 되어 있고 끊겨 있고 하겠죠. 네, 그거를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검사합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체크썸이라고 하는데 얘는 오류 검출 기법이에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제너레이트
를 해가지고 생성기를 통해서 체크썸을 만들어주고 이제 복구화를 할 때 얘가 체커를 확인해서 아 모든 게 0이다 그 true 하면은 얘는 잘 도착했다는 거고 아 0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카드 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는가 했을 때 이제 36이 이제 6비트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4비트를 끊어서 얘를 끊어가지고 오른쪽인 4비트와 왼쪽인 2비트를 가지고 얘를 갖고 내려와요. 그래서 끊어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010을 더해주기 때문에 0110인 6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되고 합이 근데 우리가 보낼 때는 6의 보수인 9를 보내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이 36이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36이 6이 나왔잖아요. 합이. 근데 우리가 보수인 형태를 보내요. 보수인 형태를 보내면 이 보수를 함께 도착지에서 더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보수를 보냈기 때문에 얘네 합인 1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5가 나왔으면은 아, 다 도착을 했다. 1111이 나오면 도착을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직접 해보면은 네,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보수된 형태로 이렇게 붙여서 보내서 최종 합을 구하면 전체가 11111인 15가 나오면 1111인 15가 나오면 잘 도착을 한 것이다. 지금 여기서도 더했을 때 6이고 그걸 9를 해서 보냈으면 얘네를 다 더해요. 36에다가 9를 더하고 그러면 45. 그러면 얘가 36이고 36이면 45에다가 45를 그러면 지금 얘가 다 더하면 45잖아요. 그러면은 45를 이진수로 바꾸면 32에 13이 남으니까 10에 1, 8에 12에 100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해줘요? 얘를 또 밑으로 가져와서 끊어서 0010을 해주면은 얘가 1111이란 말이죠. 아, 그러면 얘가 15구나. 도착을 잘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 체크썸은 이렇게 구하는 거고, 그래서 위에서 말했던 과정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처음에 썸은 0이고, more word 더 있어? 그러면 다 더해줘요. next word 이렇게 더해줘요. 그래서 다 더했어요? more word가 없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왼쪽, 오른쪽을 나눠가지고 더해요. 네, 지금 아까도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왼쪽, 오른쪽 나눠서 얘를 갖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얘가 left, right예요. 그래서 왼쪽이랑 오른쪽을 더해. 그래서 이게 제로가 아니야? left sum이 non 제로야? 제로가 아니야? 그러니까 sum이 네, left sum 제로가 아니야? 그러면 체크 sum은 complete이야. 잘 도착했어. 라는 것이겠죠? left sum이 제로가 아니야? 레프트 썸. 아, 근데 레프트 썸이 제로야? 제로까지 더해준다는 거죠. 제로일 때까지 계속. 그래서 제로가 아니야? 더해줘. 제로야? 오케이.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고요. 아, 이게 또 애들러 검사합과 플래처 검사합이 있어요. 조금 생소하지만 요거 자체는 어렵지가 않아서 요거 한번 문제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네,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이거를 보면은 요거 따라서 그냥 데이터 넣어주면 가면 돼.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처음엔 이제 레프트랑 라이트 모두 다 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 데이터가 없을 때까지 계속 넣어요. 데이터가 처음에 이제 B니까 B를 넣고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R과 라이트와 DI 요거 데이터를 말하는 거겠죠? 데이터를 더해서 모두 256을 해줘요. 그래서 얘를 처음에 더해주겠죠? 근데 256을 넘지 않으면
그냥 지금 다 8비트니까 넘지 않으면 그냥 더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얘가 더해요. 두 개를 더해서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 결과와 또 레프트랑 더해요. 그래서 이 결과랑 또 더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게 레프트로 넣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이터가 more 데이터가 있어? yes 가가지고 3f를 떠줘요. 3f와 이전에 있었던 이 r을 더해서 또 결과를 r에다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 r의 결과와 또 레프트를 더해서 또 새로운 결과를 L에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다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다 more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no로 가서 이거를 이제 해주면 체크썸을 구할 수 있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해요? 레프트에 256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 R을 더한대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죠? 얘가 L에다가 256을 곱했을 때는 우리가 뒤에 8비트가 더 더해지니까 결국에는 00EC였던 애가 EC00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0083을 더한다는 얘기죠. 0083. 그러면 EC83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얘랑 이제 얘를 땡겨서 시프트를 왼쪽 두 칸 땡겨서 얘를 뒤에 붙여준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들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숫자만 커졌고 비슷한데 얘는 16이잖아요. 그래서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얘는 0468에 9BD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아이고. 네, 이거를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은 네, 10장까지 끝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제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